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근데 지금 영상이 끊이지 않았죠? 왜냐면요, 이제 교과서 내용하고 좀 연관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지. 자, 일반형으로 주어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자, 일반형으로 주어진 두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자, 그때 우리 두 직선의 기울기하고 y절편을 한번 살펴볼게. 기울기는 이제 우리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바로 이제 바꾼 그 결과를 기억했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고,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였어. 이때는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고, 얘는 마이너스 b 다시분의 c 다시였어. 그치? 이때 우리, 그러면 평행과 수직에 관한 조건을 찾을 건데, 평행과 수직에 관한 조건을 찾을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볼게요. 하나, 유투킴 방식으로, 내가 아까 설명했어. 내가 유투킴이야. 나의 닉네임은 유투컴이 아니라 유투킴. 유투마스터의 킴이야. 컴이라고 쓰네, 자꾸. 유투킴이에요. 유투킴은 뭐라고 했냐면, 평행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얘랑 기울기가 똑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는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랑 같다. 이렇게 풀자고 했어. 그리고 y절편은 다르니까 여기다가 y절편 얘랑은 다르다.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 다시분의 c 다시는 다르다. 이렇게 해놓고 풀자라고 했었어. 수직은 유투킴은 어떻게 하자고 했지? 수직은 자 기울기끼리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이거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풀자고 했어. 그치? 근데 교과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 그래서 평행과 수직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다음처럼 정리했어요. 교과서는. 자,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거 봐봐. 요 식에서 교과서는 하나를 더 정리했어.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 둘을 크로스 해보세요. 이렇게 크로스하면 a, b 다시는 a 다시 b가 돼. 그죠? 근데 여기서 다시로 양변을 나눠봐봐. 그러면 a 다시로 나누고 b 다시로 나누면 a 다시분의 a는 b 다시분의 b랑 같아. 그치? 여기서도 봐봐. 플러스 곱하고 크로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크로스하면 bc 다시는 b 다시 c랑 같고 b 다시로 나누고 c 다시로 나누면 b 다시분의 b는 같지 않다지. 여기는 c 다시분의 c랑 같지 않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정리했다. a분의 a 다시는 a 다시점이한 a 다시분의 a는 b 다시분의 b는 c 다시분의 c와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요렇게로 풀었어요. 요렇게 정리해놨어. 수직도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요것도 나는 그냥 이렇게 가서 계속 풀면 된다고 했잖아. 그냥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얘는 여기를 플러스 만들어서 a 다시 b 다시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놨고 얘를 오른쪽으로 곱해주면 a 다시는 마이너스 b 다시니까 다시 왼쪽으로 이항하면 이건 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놨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최종 정리해서 외우고 기억하는 폼을 하나 더 만든 거지. 그러니까 공식을 쓰지 할 때 역시 하나 더 만든 거야. 근데 별로 안 좋은 공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기울기 곱해서 내용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냥 뭐 찾으면 되겠어? 평행은 뭐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만 있으면 돼요. 기울기가 같다. 수직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두 개만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교과서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굳이 또 배제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방법도 따로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유형 설명 때는 이런 방법으로 요 내용을 일반형에서는 요 내용을 이용해서 정리할 거니까
왜 유투킨 방식과 이 방식이 똑같은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다음 유형 설명에서는 이 방식대로 내가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투킨 방식과 교과서 방식을 좀 비교해서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얘들이 평행일 때 그때 K 값을 알파라고 한대. 자, 그러면 유투킨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투컴 아니에요. 유투킨 왜 자꾸 컴이라고 써야죠? 유투킨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기울기를 찾아야 되지. 일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 얘의 기울기,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얘는 3분의 마이너스 붙여놓고 y계수분의 이렇게 일치한 계수. 이게 이제 일반적 표정으로 바꿨을 때 기울기니까 이게 기울기야.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분의 k가 되겠지. 그쵸?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는 k가 될 거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2고. 그럼 유투킨 방식에서 어떻게 하면 돼? 두 개가 어떻게 된다고? 같다고. 평행하려면. 그러니까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 요 마이너스 있잖아. 요거는 분자분모 아무데나 하나 한쪽에다 갖다 곱해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야. 그래서 이쪽에 곱하면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k, 4k는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근데 이걸 이제 얘를 유투킨 방식이 아니라 교과서 방식은 어떻게 풀고 있다? 이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교과서 방식은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얘분의 얘. 그러니까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이 똑같다라고 풀고 있는 거야. 즉, k분의 k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분의 3이 같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봐봐. 얘와 얘의 비율, 이거분의 이거가 같다. 이거분의 이거가 같다. 이거분의 이거가 같다는 건 결국 뭐랑 똑같다고? 얘분의 얘랑 똑같다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울기는 얘분의 얘, 둘 다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뭐 같아? 얘분의 얘하고 얘분의 얘가 같다는 건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도 같다는 얘기야, 결국. 그거를 이렇게 하나는 나는 얘분의 얘가 같다고 한 거고 교과서는 이거분의 이거가 같다고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편한 걸로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럼 또 이거 또 어떻게 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3k, 마이너스 4k는 2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평행 찾았어, 이제. 오케이? 그럼 이제 수직 찾으면 돼. 이제 수직을 찾아보자. 수직일 때 k를 베타라고 했어. 그 베타는 양수라고 나왔어요. 그럼 수직일 때 베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럼 유투킨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 지워볼게요. 수직일 때 유투킨 방식. 수직일 때 유투킨 방식. 기울기가 이렇게 두 개였지,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두 개니까 요 마이너스 밑에다 갖다 곱해서 줘서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2와 기울기 k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마삼 이쪽에 보내. 그리고 분배 딱 해주면 k제곱 더하기 2k는 3이다. k제곱 더하기 2k 빼기 3은 0이다. 그래서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은 0이다. k는 얼마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다. 근데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베타는 1일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교과서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교과서 방식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정리해 봤더니 교과서에서는 이것도 그래도 교과서 내용이니까 여러분 외우세요. a 다시 bb 다시가 0이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x 계수비의 곱, 그러니까 얘랑 곱한 거지. k의 k 플러스 2 더하기 y 계수끼리의 곱 마이너스 3이야. 두 개를 더하면 0이 나온다. 이건 0이다.
그래서 k 플러스 3분의 k 마이너스 1은 0이다. k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다. 양수니까 똑같이 1이다. 똑같은 방식이야. 유투킴이나 교과서다. 그치?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이 방식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쓸데없는 방법이야, 사실. 그치? 뭐만 기억하면 되겠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행은 기울기끼리 같다.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다. 요것만 머릿속에 있다면, 이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유형 설명은 다, 일단은 유형 설명 중에 일반형 문제들은 다 교과서 방식으로 일단 설명해 놓을게요. 유형 3에서는. 그러나 이게 뒤로 가면 내가 둘 다 왔다 갔다 쓸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안녕! 자, 안녕. 이제 여기서 이제 유형 설명 한번 해보겠어요. 자, 유형 10번. 두 직선의 평행 위치 관계.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질 때랑 일반형으로 주어질 때 평행 수직에 관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잘 기억하면 되는 건데, 일반형만 표준형만 잘 기억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니까 두 직선이 모두 평행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두 직선이 모두 어떻게 되고 있다? 일반형으로 주어지고 있다. 얘랑이 모두 일반형이다. 근데 평행하다? 그럼 일반형에서 평행 조건이 뭐였지? x 개수의 분수 비율이 똑같다. 그런데 상수항의 분수 비율은 달라야 된다. 얘마저 같다면 일치하는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정리해볼까? 그럼 누구를 분모로 깔 것인가? 그건 푼 사람 마음이에요. k 플러스 2분의 k는 3분의 마일과 같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지. 그럼 3k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니지? 3k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그래서 4k는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2분의 1. 첫 번째 얘가 수직 조건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 값을 알파라고 한대요. 수직 조건 이름이야. 평행 조건. 그럼 수직 조건은 뭐야? x 개수 곱과 y 개수의 곱이 0이다잖아. 그래서 x 개수의 2개 곱한 거 더하기 y 개수끼리 곱한 거 2개 더하면 0이 나온다. k제곱 더하기 2k 빼기 3은 0. 그럼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야. 근데 이 중에 요 K값, 수직이 되도록 하는 K값은 베타인데 베타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1만 돼야 되겠지. 1이 베타입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나온다? 2개 더하면 2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 그치? 오케이. 자, 다음 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4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면 돼요.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하나만 해볼까? 그래. 177번 하나 해볼까? 177번 다 풀고 싶지만 177번 봐봐. 직선 얘하고 얘가 수직이래. 1번과 2번이 수직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x 개수의 b 곱 b가 아니라 곱 y 개수의 곱 마이너스 2는 0 돼야 돼. 그래서 a, b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요 3번이 있는데 3번과는 평행하대. 요렇게는 평행하대. 그러니까 x 개수의 분수비와 y 개수의 분수비가 똑같다. 그럼 b 더하기 3은 마이너스 a.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 3이야. 그쵸?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라고 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a 더하기 b가 마3이야. 그러니까 얘가 9고 그래서 얘가 5가 된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1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번인데 되게 중요한 또 이제 유형 문제 중에서 설명할 게 있는 건데 뭐냐면 세 직선의 위치 관계야. 세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런데 세 직선은 있잖아.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 자,
좌표평면에다 직선 3개를 갖다 긋잖아, 이렇게. 싹 그으면 거의 대부분 케이스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런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딱 3개가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요 3개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 직선. 좌표평면에 직선 3개 그었는데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딱 3개야. 첫 번째 뭐냐면 밑에서부터 할게요. 셋 다 평행해. 삼각형이 안 보여. 그치? 2개만 평행해. 그러니까 2개 이상, 2개 평행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2개 이상 평행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지.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모여. 그래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이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너희가 막 그려봐. 어떻게든지 간에 삼각형이 다 생겨. 거의 대부분. most case는 다.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 3가지 경우밖에 없다. 뭐라고요? 한 점에서 세 점이 만나거나 2개만 평행하거나 셋 다 평행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대표 문제를 하나씩 봐볼까? 자, 이때 3개의 삼각형이 있다고 해볼게. 삼각형이래요. 3개의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 위에서부터 차례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얘네들이 문제 보니까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이라고 나왔어. 그럼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1번, 2번이니까 일단 셋 다 평행한 게 있었어. 거꾸로 생각해봐. 근데 얘랑 기울기가 달라. 그러니까 일단 얘랑은 평행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3가지 케이스들 중에 요거는 일단 달성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나올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요것만 찾으면 되네. 2개가 평행. 그럼 2개가 평행하다는 건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평행하다는 건 A가 3인 거고요. 이렇게 평행하다는 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럼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니?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2개, 얘랑의 교점을 얘가 마저 지나가면 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얘랑의 교점을 구해볼까? 그 교점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냐면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구해주면 돼. 그럼 4x는 4가 돼서 x가 1이 나오겠지? 그럼 x가 1이면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둘 다 모두 3이 나오잖아, y가. 그래서 1,3입니다. 편의상 얘를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1번과 3번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1,3이야. 그러면 여기 보이는 2번이 어떻게 지나가야 돼? 2번이 요 1,3을 지나야 한 점에서 만나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 위로 이렇게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면 여기 다 삼각형들이 생겨버리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1,3을 지나야 돼. 그래서 1,3을 여기다 갖다 대입하는 거야. 2번에다가. 그러면 3은 A 더하기 2가 나와서 A는 1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은 3 더하기 마일 더하기 1이니까 3이 나오겠죠? 답은 17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자, 유형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건데 이런 것 좀 한번 해볼까? 좌표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뉠 때 상수 A, B, C를 구하라 라고 나왔는데 자, 요 표현 아까 잠깐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유형 여러분 한 것 중에 여기 한번 잠깐 펴보세요.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치? 이렇게 3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때 여기다가 내가 이 직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영역의 번호를 써볼게. 1, 2, 3, 4가 되고 얘는 1, 2, 3, 4, 5, 6 얘는 1, 2, 3, 4, 5, 6이야. 그래서 얘는 평면이 4부분, 6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야. 요것도 좀 필기 한번 해보세요. 얘는 평면이 4부분, 6부분으로 나눠지겠지. 그러면 자, 이 문제 한번 해볼까? 180번. 좌표평면에 의해서 3개의 직선에 의해서 좌표평면이 4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이거 뭐야? 방금 했던 거? 어떻게 된다? 직선 3개가 셋 다 평행하다.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첫 번째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건 x 개수의 분수비와 y 개수의 분수비가 똑같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평행하다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x 개수의 분수비와 y 개수의 분수비가 똑같다 라고 해서 두 개 모두 만족하면 되겠지. 2b는 6이니까 b가 3이고요. 얘는 a, b가 12가 되는데 b가 3이었으니까 a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더하면 7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나머지 문제들 좀 수업 시간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영상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유형 이렇게 있다. 평행 또는 수직 조건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나왔어. 평행 또는 수직 조건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뭐 다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아까 다 정리했던 거니까 바로 그냥 문제를 풀어보자. 여기다가. 자, 두 점을 지난 직선이 평행하고 y절편이 8인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뭔 소리냐면, 자, 질문 잘 봐야 돼. 여기 두 점이 이렇게 지난 직선이 있대. 5,1과 여기에 1,4라는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고 x절편이 8이다라는 말은 뭐가 되겠니? 8,0을 지난다는 얘기인 거지. 우리 얘의 방정식, 요 초록색 방정식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거니까 이 초록색 직선은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얘기지. 그럼 이 하늘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얘 빼기 얘분의 5 빼기 1분의 1 빼기 4가 돼. 그럼 얘는 4분의 마3이 되겠지. 얘의 기울기가 4분의 마3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도 얼마가 나온다? 4분의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근데 얘는 8,0을 지나고 있잖아.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y는 4분의 마이너스 3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8 더하기 0. 요것만 정리해주면 돼. 그래서 양변에다가 4를 곱해보자. 그럼 4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8. 여기는 어차피 0에다가 4 곱해도 0이겠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24야. 오른쪽으로 싹 다 이항해봐. 그러면 싹 다 이항하면 3x 플러스 4y 빼기 24는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a가 4고 b가 마이너스 24가 돼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182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밑에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일반형 가지고 푸는 방법이 좀 어렵잖아. 그래서 얘를 지나고 직선, 이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풀어보는 거야. 방법 두 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자, 얘가 일반형이야. 그치? 일반형으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일반형은 너무 싫어. 그래서 얘를 요 직선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봐.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과 수직이래. 그러면 그 수직인 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역수의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거지. 이거 역수 씌우면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2분의 1.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구나. 그래서 y는 2분의 1에 x 빼기 6 빼기 1이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1x, 여기 마3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는 게 첫 번째 방법. 근데 나는 일반형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더 좋은데 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반형 갖고 풀고 싶은데 라고 하면 얘랑 수직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해서 아까 수직 조건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옵니다. 다시 오늘의 메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땐 어떻게 된다고? AA 다시 더하기 BB 다시는 0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랑 수직인 걸 잡아주면 편하다? 하나의 계산 팁이었지. 어떻게 잡아주면 편하다? X하고 Y 개수를 뒤집어서 쓴다. 그리고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러니까 여기 1이었으니까 1을 X 개수로 갖다 쓰고 2를 Y 개수로 갖다 쓰고 한쪽 Y 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상수항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생기네. 오케이. 그런데 걔가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 6, 마이를 지나니까 여기다가 6을 대입하고 Y에다 마이를 대입해봐. 그럼 얘는 더하기 C가 나와. 그래서 C가 마8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이 되겠죠. 근데 이걸 한번 갖고 와볼까? 정리해볼까? x 마이너스 2y 마팔은 0이니까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x 빼기 8 플러스 8 마이너스 2로 나눠봐.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4 플러스 2분의 1x 빼기 4. 와, 아까 우리가 구한 거하고 똑같네.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죠? 계산해 보세요. 평행도 아까 내가 하는 방법 설명했어. 평행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 얘랑 평행한 직선.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굳이 쟤를 표준으로 바꾸지 말고 얘랑 평행하다고 하는 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해주면 편하다고 했지. x 더하기 5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잡아버리면 편하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시고요. 맨 마지막 문제 하나 한번 해볼게요. 맨 마지막 유형. 자, 이번 유형은 뭐냐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인데 우리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두 점이 있습니다. 선분 두 점을 연결한 짝대기 이 선을 선분이라고 하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그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그 선분과 수직인 직선 이걸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해. 그럼 여기엔 중점의 성질과 수직의 성질이 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면 되는데 수직 성질을 오늘 방금 했지? 얘와 얘는 수직 이등분선을 L이라고 한다면 AB와 선분 AB와 L은 뭐가 된다? 이거 수직이란 표현이에요. 이거 수직. 그렇죠? 욕 아닙니다. 수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L은 AB의 중점을 지나고 있다. 라고 해서 두 가지 키워드. 중점과 수직. 이게 바로 수직 이등분선인 거예요.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제 계산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한번 살펴볼게. 자, 1번, 186번 한번 볼게. 대표 문제. A가 있어. 3,7이야. B가 있어. 1,1이야. 얘들 연결했어. 얘네들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가 문제야. 얘를 찾으래. 그러면 일단 뭐죠? 중점 좌표부터 구해주는 거야. 중점. 그럼 M의 좌표는 2분의 X끼리 더하니까 2분의 Y끼리 더하니까 6. 그래서 1,-3이 중점이야. 중점 좌표는 1,-3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얘 방정식을 찾으려면 얘 뭐가 중요해? 기울기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3분의 AB의 기울기를 찾아주는 거야. 그럼 3분의 AB의 기울기는 얘 빼기 얘니까 4분의 마7 빼기 얘니까 마8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3분의 AB의 기울기야. 그럼 이 기울기,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하면 된다? 이거와 역수며 부호가 반대다. 2분의 1. 그래야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야.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1,-3을 지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돼. y는 2분의 1이면서 x 빼기 1 빼기 3. 오케이. 정리하기 위해서 양분의 2를 곱하면 2y는 x 빼기 1 빼기 6. 그래서 x 빼기 7이 나와. 그래서 오른쪽으로 y를 넘겨오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a가 1이고 b는 마이가 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3이 되겠다. 186번에 4번 나오겠죠? 됐습니다. 180,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주면 될 것 같은 문제. 네요. 188번을 하나 해볼까요? 188번? 188번 마지막으로. 라스트. 하나만 더? 네. 자, 저기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데, 각각 A, B라고 한대. 그럼 X축, Y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니까, Y에다 0, X에다 0 넣으면 Y는 마이너스 4가 나와. 이 점의 좌표가 A야. 아니죠. X축과 만나는 거니까 X축과 만나는 거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8이야, 8. 이 점이 A야. A는 8,0. B는 어떻게 돼? Y축과 만나는 거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사가 나올 거야. 0,4.
이게 3분이야. 얘네들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을 구하래. 아까랑 똑같이 여기 중점좌표 구하고 쫙 수직 그래서 A, B 기울기 중점 좀 전에 하던 것처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계산하도록 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수업의 유형 설명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